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그러면 얼마 전까지 이란에,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까지 이란에 계시다가 최근 귀국한 그래서 서울대에서 또 서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을 전공하신 임명묵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주로 어떤 집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서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석사 과정입니다. 네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예. 그 불의 나라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에너지 아주 중요하죠. 예,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 아제르바이잔. 네. 그나저나 지금 이제 이란 요 얘기를 뭐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영사관 폭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보복으로 뭐 수랑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띄워갖고 이스라엘 영공을 좀 공격을 했지만 하여튼 미국과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등등 해서 이제 잘 막아냈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사실상 피해는 거의 없다고 비교적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고통을 뭐 주는 방식으로 뭘 더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란도 역시 끝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현재 지금 지난주까지 계셨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 이란의 뭐 여론 혹은 분위기 사람들은 주로 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월 7일에 테헤란으로 입국해서요. 네. 4월 11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틀 만에 이제 그 진실의 약속 작전을 개시해서 네. 그때 이제 머물렀었고, 그러니까 4월 1일에 대사관 타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테헤란이라든가 이란 거리를 어디든 가면은 세 명의 얼굴을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의 아버지 호메인이랑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리고 네. 2020년에 죽었던 그 코드스군의 사령관 솔레이마니 장군 솔레이마니. 이 세 명의 얼굴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 막 붙여놨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붙여놓고 뭐 호텔마다 다 붙어 있고 장난 아니죠. 세 사람 얼굴이? 네네. 그래. 근데 이제 그 4월 1일에 어느 날 길거리를 걸으니까 갑자기 네. 그 모르던 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네. 이제 4월 1일에 대사관 타격에 죽었던 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라는 장군의 얼굴들이 이제 곳곳에 붙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또 그 분노와 그런 어떤 거를 다졌죠. 그분들이 원래 유명해 아니면 그 사건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의 여론을 우리가 파악할 때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정치적 의견이라는 게 또 사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란에서도 그러니까 정부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고 네. 이슬람 혁명이라는 그들의 역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강경한 사람들이 있고 또 동시에 이제 혁명 뭐 그런 거 난 모르겠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뭐 하는 짓이냐라는 어떤 비판자들이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태도가 갈리는 거죠. 지금 그럼 이란의 여론도 그게 이제 아주 한쪽이 소수가 아니고 이제 약간 팽팽한 느낌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은 어쨌든 뭐 거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지금 이제 이번 전쟁 상황, 이번 이제 공격 상황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어떤 분노 같은 건 좀 있겠죠. 아무리 뭐 야 언제 전쟁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분들도 그 폭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나라다라는 인식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그 대외 개입, 그러니까 결국 시리아에 나가 있다가 그 공격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란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시리아나 뭐 예멘이나 이런 데 나가서 우리의 어떤 자원을 이렇게 쓰고 그 자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재를 받느냐라는 불만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있죠. 실제로 근데 그 경제 제재로 인한 이란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부자들만 만나본 거 아니에요 혹시?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어쨌든 경제 제재를 받다 하더라도 석유나 이제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면서 기본적인 의무로 양으로 파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주로 식량 같은 필수품에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는 살 수 있게는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무역 제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서 판매하는 어떤 첨단 기기 같은 그런 이제 제품들의 수급이 어려워서 이제 물가나 이제 이런 거는 생활 수준에 비해서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가는 좀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에너지 판매를 통해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정도군요. 아 어디 외신은 막 이란 뭐 지금 막 국민들의 불만이 뭐 엄청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 실제로 들어가 보지 거기 이제 주로 이제 테헤란 쪽에 계셨던 거죠? 테헤란이랑 이제 제가 아제르바이잔을 전공하니까 네. 그 이란의 남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아. 아제르바이잔 본국보다 아제르 네. 민족이 더 많이 사는 데인데 네. 거기를 이제 주로 다녀왔죠. 아 아제르바이잔 그러니까 남아제르바이잔 쪽이랑 이제 테헤란 쪽에 네. 아 거기 분들은 그 히잡 안 쓰는 분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예. 2022년에 그 소위 마하사 아미니 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히잡 예. 쿠르드 여성 하나가 이제 도덕 네네. 경찰에 의해서 뭐 단속당하다가 네. 죽었고 뭐 그 시위 사건이 엄청난 규모였고 그 시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부를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도 저한테 너 그 시위 어떻게 생각해라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이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테헤란 비롯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몇몇 도시들 빼면은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히잡을 뭐 안 쓰고 다니는 여성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불만들을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도시 지역들은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좀 지방이나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겠죠. 예,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의 분위기는 그러면 국내 여론은 약간 좀 양분된 그래서 언제까지 전쟁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할 거냐는 의견 그리고 또 반쪽은 그래도 우리 이란의 뭐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더 투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그래도 안 좋겠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갈리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전혀 갈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어떤 인도적 참상에 대한 네, 뭐 네. 무슬림으로서의 어떤 또 보편적인 그런 공분을 좀 하는군요. 네,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란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가자 지구의 무슬림들을 야 우리가 같은 형제들인데 우리 이란에서라도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지지하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이란이 네. 체제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리퍼블릭 코리아인데 네. 거긴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이니까 이 이슬라믹 리퍼블릭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이거는 우리 이슬람 혁명의 선봉대인 우리 이란이 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복수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테헤란 안에는 팔레스타인 광장이라는 곳도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루살렘 모스크를 본따 만든 그 모스크도 있고 거기 지금 가면은 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라는 그 얼마 전에 죽은 장군 예. 사진이 건물에 이제 벽보처럼 걸려 있고 거기 네. 히브리어로 우리 너희들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선 뭐 여론이 갈리지 않고 저 쳐죽일 놈들이란 그 생각은 이제 이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사일과 그다음에 드론을 통해 공격했을 때 야, 요 정도면 이란 사람들은 속 시원해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면 그래도 어쨌든 공격했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느낌이 좀 있나요? 뭐 또 역시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여론이 갈리는데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역시 좀 전쟁 위협에 대한 걱정. 일테면 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뉴스 보느라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정부를 지지하는 친구들과도 이제 소통을 계속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인스타그램은 다 하거든요. 그 아무리 그 정부에서 필터링을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다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막 스토리를 막 다 올리는 거죠. 미사일 날아가는 거 올리면서 막 환호하는 그런. 네네네네네. 그 인스타그램을 쓴다거나 SNS 활용하는 거는 제한이 거의 없어요. 이란은? 인터넷 통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랑 카카오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네. 구글만 됩니다. 구글은 돼요? 네. 구글에서 근데 좀 뭐 안 좋은 거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뭐 저도 그 기준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글은 되고 네이버 카카오는 안 되고. 네. 제한을 걸어놓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왓츠앱 이런 거는 이제 VPN을 써가지고 우회 접속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요.
이란 언론 같은 데서 언론도 통제가 심하죠, 이란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검열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체제상. 그럼 이제 그건 아무래도 친정부 성향의 이런 언론들이 이제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를 내겠군요, 거기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TV 틀면은 몇 번 채널 돌리다 보면은 한류 드라마 채널이 하나 꼭 나오고 그다음에 또 돌리다 보면은 이제 수염 이렇게 난 이슬람 성직자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스라엘 규탄하는 뉴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 뉴스들이 좀 많죠.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본토 공격은 이거 정말 이란 역사상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수없이 많은 그 싸움을 했어도 그러니까 누구의 본토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한 것도 어쨌든 뭐 공격했더라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본토 공격한 건 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본토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렇죠. 전쟁 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거기에 또 껴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뭐 그런 불안감이 이제 확실히 있죠. 그래. 그 이란 자체는 전쟁 경험, 예전에 뭐 저 중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의 경험도 있으시겠군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참전자도 많고 아직도 그 1980년대 전쟁이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 지금 다 중년층이고 사실은 이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은 다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출세하신 그래요? 전쟁 나가가지고 막 무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란 본토에 타격이 좀 많이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뭐 엄청났죠. 그때는 그랬었나요? 이라크군이 이제 이란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뭐 네. 독가스도 뿌리고 로켓도 쏘고 특정 도시를 막 몇 개를 점령해 가지고 뭐 이제 이란인들이 그거를 이제 인해 전술 혁명적 인해 전술로 이제 다시 막아낸 수복을 했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들의 영웅적인 또 기억으로 그 전쟁만큼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나 이슬람 혁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전쟁만큼은 굉장히 애국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럼 이제 이란의 뭐 지도부들은 어쨌든 이란 국민들의 눈치,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물론 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역학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눈치도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지지를 어디에 더 지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어느 한쪽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여론은 아직은 형성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것도 있고 일단 그리고 정부를 지지하는 강경한 어떤 태도를 가진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뭐 네. 전쟁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도 한 방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고요. 한방 좀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네. 경제 문제 가지고 이제 2019년 20년 경에 19년 초였죠. 그때 이제 한번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네. 있었고 2022년 히잡 시위도 사실은 처음에는 히잡 문제였는데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또 엄청난 불만들이 폭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너무 크게 높이면은 또 이란의 경제가 경색되면은 그 국민들의 불만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지금도 썩 좋지 않은데 경제가 앞으로 더 만약에 어떤 제재들을 통해서 심해지게 되면 이때는 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니까 요건 이제 좀 지도부들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거의 심각하다면서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그 통화가 이제 리알화인데 그 100만 리알이 뭐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100만 리알이 3,000원. 100만 리알로 뭘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리알로 이제 이란에서 그 저 뭐죠? 뭡니까? 그 석류 예. 유명하잖아요. 뭐 과일 같은 건 좀 농산품은 싼 편인데 네.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한 뭐 500만 아니다. 뭐 한 200만 리알 뭐 200만 리알 정도는 내야 네. 한 6, 7천 원 정도 내야 식당에서 한 끼 먹고 혼자. 네. 예.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돈 단위가 좀 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갖 무슨 약자 같은 게 많고 200만이면 공 한 5개, 6개 정도 지우고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제 200이라고 그냥 하는 셈이죠. 그 나라 사람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정 환율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도 은행에 가서 돈을 안 바꾸고요. 암시장에서 다 그 환전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달러 대비 그 리알화 가치가 그냥 정말 널뛰기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그 진실의 약속 작전 이후에도 네. 리알화가 또 최저점을 또 한번 찍어버려 가지고 진실의 약속 작전이 뭐예요? 그 이번에 4월 13일에 이스라엘 공격한 이스라엘 거. 공격한 게 그게 진실의 약속. 진실의 약속이에요. 예.
야, 근데 무슨 전쟁 뭐랄까 그 이름이 작전 이름이 너무 좋다. 진실의 약속이에요. 나름 뭐 문화 민족이라 그 사람들이. 아 그래요? 진실의 약속.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작전할 때 리아도 많이 널뛰긴 엄청 했고. 폭락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고립된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무역을 안 하면은 어느 나라도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뭐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혹시 그 이란 뭐 핵 이야기는 이란 국내에서는 안 하죠? 그 정보들이 좀 뭐 약간 있습니까? 핵? 핵 개발이라든지 뭐 예. 핵무기 우리 이제 뭐 만든다 이런 얘기 좀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아직 뭐 핵무기까지는 개발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개발 직전까지 갔다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핵 협상을 했고 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핵 협상을 걷어차버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핵 협상 다시 부활시키겠다 했지만은 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죠. 핵 자체는 동결된 상태 같습니다. 네, 미국이랑도 사이가 지금은 썩 좋지는 않죠. 아닌가? 미국이랑 사이 뭐 최악이죠 지금. 지금 최악이에요. 예. 아, 그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들어와서는 노력을 했는데 음. 그런데 이제 그 마하스 아미니 시위 사건 때 아무래도 인권 문제나 인도주의적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유럽과 미국에서 규탄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란에서 이제 미국을 잘 신뢰를 안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네. 핵 협상 한다고 믿어서 해줬는데 네. 정권 바뀌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신이 이제 강하게 깔려 있고 그리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러시아가 이란보다 제재를 훨씬 더 많이 이제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친구가 생긴 거죠. 그 이란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저력 있는 나라고 중동에서는 아마 인구가 거의 제일 많지 않나요? 이집트 빼면? 이집트 빼면 이제 터키와 이란이 한 8천만, 터키와 이란. 9천만 정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나라고 뭐 국력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과는 거의 뭐 전쟁 상태에 지금 돌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과도 매우 안 좋고 사우디랑도 사실 중동 패권 다투느라고 그렇게 썩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라크랑도 썩 뭐 안 좋을 것 같고 이란의 친구 내진 이란의 우방 이란의 편을 언제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데는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헤즈볼라가 있고요. 헤즈볼라. 아,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남쪽에 이제 시아파 정당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 그 레바논의 남쪽에 있는 테헤란 시내에서도 헤즈볼라 깃발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들을 만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의 이제 아사드 정권이 굉장한 시리아. 시리아.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버틸 수 있는 게 크죠. 결정적으로. 네네네. 중국과 러시아가 뭐 티는 안 나지만 많이 도와주는 모양이군요. 티도 많이 냅니다. 이제는. 티도 많이 내요. 이제는 뭐 대놓고. 둘 다 미국하고 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 핵 개발이 2006년이었나 뭐 그 즈음에 선언이 됐는데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시에 그때는 이제 미국의 힘이 굉장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때기도 했고 이란 자체가 약간 뭐 불량 국가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란하고 딱히 이제 막 가깝게 티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네네네. 이 두 나라들도 점점 그 반미적인 어떤 정책들이 강해지면서 네. 뭐 이란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호 전략 협정을 맺는다든가 무역을 또 미국의 제재망을 피하는 무역들을 여러 개 한다든가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드론도 막 팔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 등과도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우리랑은 혹시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친했습니다. 굉장히 이란인들 한국 하면은 아주 좋아하죠. 그러니까 정부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네. 이란 실제 국민들은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감정은 많이 없고 오히려 한국을 더 좋아해요. 네, 뭐 저보고 자꾸 브루스리 제키천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브루스리? 그건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저보고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바로 뭐 주몽 나오는 거죠. 주몽. 시청률 80%. 네, 주몽 대장금. 대장금.
그 얘기 나오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한류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BTS 얘기하시고. 예.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경제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네. 한국 이란 간의 무역이 이제 거의 뭐 끊긴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네. 자원외교 일환으로 네. 그 이란이 한국에 이제 원화 계좌를 터가지고 네네네. 이란 석유를 원화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았지. 미국 제재 때문에 네. 그 이란 석유 대금을 우리가 지급을 못한 게 너무 커가지고 10조 가까이 됐나? 8조 뭐 네. 이렇게 됐었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한국 선박 하나를 혁명수비대가 납포를 했었죠. 아, 그 호르무즈 그랬나요? 쪽에서 아. 네, 돈 내놓으라고. 그때 신문 제목이 도둑 잡았다라는 게 일면으로 나갔습니다. 아, 도둑자 왔다. 네, 돈 내놓으라 이거죠. 한국이 도둑이다. 네. 아, 그- 사실 우리 잘못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뭐 주의시를 안 준 건 아니잖아, 그죠? 뭐 그런 점은 이제 좀 저희 한국인 입장에서 아쉽지만은 뭐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당장 한 푼의 외화가 지금 급한데 이게 묶여 있으니까 또 우리 서러운 주고 것도 싶었어, 있죠. 우리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군요. 예, 전혀 뭐 오히려 뭐 저 아는 분은 아저씨는 이제 자기 2016년에 산 산타페를 이거 다음에 한국과 무역이 회복될 때까지 절대 타겠다? 바꾸지 않는다. 신형 산타페를 반드시 손에 넣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신 분도 있었죠. 근데 구형이 더 이뻐요. 신형은 제가 볼 때는 뒷모습이 조금. 그리고 한국 문학 같은 경우도 번역이 돼서 한국 문학? 널리 읽히고 있고요. 정말 그래요? 충격적이었죠. 그래요. 예, 한국 문학 뭐 아는 친구한테 한국 문학 뭐 읽어본 거 있냐라고 하니까 그 82년생 김지영 읽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 영어로 읽었냐 하니까 아니 페르시아어로 번역이 돼 있다 뭐. 진짜요? 네. 82년생 아닙니까? 네, 뭐 8이 맞죠? 네, 8이 맞아요. 네, 82년생. 네. 그런 책도 이란에서 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민간 영역에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한국은 이제 미국 진영에 굉장히 결속돼 있으니까 예. 안보나 경제적인 면에서 힘든 거죠. 다행히 뭐 안보나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민간 문화나 이쪽으로는 아직은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실은 그거는 좀 유지하는 게 좋죠. 아무리 좀 국제 정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안 좋더라도 그렇죠. 예, 민간에서까지 안 좋아지면 그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그 이란 이스라엘로 좀 돌아가서 혹시 이스라엘 상황도 같이 연구는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란에 계셨습니다만. 뭐 이스라엘까지는 크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는 편입니다. 네네.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더 확전 내지는 더 진행을 좀 시킬 거라고 혹시 그 중동에서는 좀 보고 있나요? 뭐 그 제가 이제 정부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뭐 더 막 세게는 못 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한때 보여줬으니까 더 맞기 싫으면은 뭐 조용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사람들 허풍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동은 어쨌든 다 같은 우리 무슬림 형제들이야라는 큰 어떤 통일된 생각 정도는 있죠. 서로 우리가 뭐 사이는 안 좋은 나라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 우리 무함마드의 후손들이야. 이런 느낌은 있죠. 아닌가요? 그것도? 이란은 이제 시아파니까 네. 아무래도 시아파적인 정체성이 좀 강해서 물론 그 이제 무슬림 그런 인식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네네. 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종파적인 문제가 좀 이제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뭐 인구가 또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나라에 있으니까 또 그 네. 안에서의 그 다툼이라는 게 또 굉장한 건데 뭐 이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무슬림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고 근데 이제 그 모든 무슬림들이 이제 그 하나만큼은 굉장히 강한 여론을 보여줬던 거죠. 그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뭐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하여튼 전부 다 좀 약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소 동정적으로 생각하고 센 경우에는 진짜 전쟁 불사까지도 가는 뭐 그런 여론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체제 입장에서는 네. 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기 어떤 그런 이념적이거나 지정학적인 그 비전과는 무관하게 또 국제 무역 속에서 안정적으로 뭔가 이걸 끌고 가야 되는 현실적인 생각도 있으니까 네. 계속 그거를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복잡하게. 근데 어떤 뭐 전쟁을 끌고 나갈 경제적 여력은 좀 있어요? 이란이?
만약에 정말로 막 전면전까지 간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완전히 통제 경제 들어가고 지금, 하겠지만 예. 그냥 근데 국지전 기본적으로 수준은 뭐,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하느냐 이게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에 대해서 얼마나 후원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이란은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국민이 통일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뭔가 하나 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고 계시지만 전쟁을 계속해야 되냐는 거는 약간 좀 여론이 좀 갈린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계속한다는 거는 물가도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줄 거고 또 국민들의 삶에 매우 어려움을 줄 거가 자명하니까 전쟁까지 가면 안 된다는 여론도 꽤 이제 크고, 반면에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슬람 혁명 정신을 뭐 계속해 나가야 된다, 혹은 뭐 이스라엘을 이 중동 땅에서 좀 몰아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계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또 가십니까 언제? 뭐 그 개인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책을 한번 쓸까 생각하는 게 있어서 네. 기회가 되면은 뭐 한번 더 가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책을 쓰실.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아니죠. 예, 가실래도 가기가 어렵죠, 그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저도 뭐 네. 굳이 지금 가고 싶진 않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이란 내부에 이제 계셨던 분의 현지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좀 들어봤는데, 혹시 오늘 요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네라고, 혹은 뭐 정프로가 이걸 왜 안 물어보지,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 이란의 지금 어떤 지정학적인 네. 그 상황이나 여력 같은 거가 그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예, 고위 지도자, 고위 엘리트층 같은 경우에는 시간 끌면 끌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그렇죠. 왜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유라시아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있는 어떤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네. 미국의 힘이 계속 빠질 것이고 미국이 이제 또 정권이 어떻게 교체가 되든 간에 되든 유지가 되든 간에 네. 미국의 고립주의 여론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가지고 그 이란을 역으로 고립시켜서 그 왕따를 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었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이 길어지면서 네.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제 점점 좀 수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가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뭐 고립돼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랑 계속해서 이제 연대를 하고 네. 이거를 버티다 보면은 제대로 언젠가 우리는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 쪽일수록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몰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몰아내더라도 굉장히 큰 어떤 갈등과 희생들이 이제 아마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뭐 또 강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가 결국 단일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고 특히 이란에? 이제 그래요? 히잡 시위라든가 이런 거로 대표되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의 여론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지만은 뭐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거죠. 이를테면은 아버지는 굉장히 혁명 정신을 지지하는데 따님은 이제 히잡 안 쓰겠다고 막 떼쓰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거 어느 나라 가정에서나 뭐 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권 입장에서도 네. 항상 그거를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이란하면 사실 항상 생각하는 게 혁명 수비대들이 막 퍼레이드 벌이고 네. 호메이니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서운 말 하고 미국에게 죽음을 뭐 이런 말 하는 게 이란의 이미지인데 물론 그런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또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내부의 어떤 현실적인 역학들을 정권도 계속 고려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지네요.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더 좀 개방 좀 하자, 좀 더 자유로운 이란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더 높겠죠? 뭐 젊은 세대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세대 갈등의 면도 있고 남녀적인 차이도 조금은 있고. 아직 거기 태형 같은 것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 석형 이런 것도 있었고 돌 던져가지고. 아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명묵 작가와 함께 이란 이야기, 이란에서 최근까지 계시다 온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이란에 계시다 온 분을 모시고 또 중동 관련된 뭐 연구도 좀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중동에 빨리 평화 오길 바라면서 이명묵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라이브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진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 월요일 잔칫날이 있습니다. 네, 그 잔칫날 다 들어오셔서 맛있는 거 함께 나눠 드시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라이브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